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포스터 작품을 가지고 컬러, 연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컬러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뭐, 물론 연출이나 레이아웃이나 그거에 대한 연출이니까 맞는 말이죠. 자, 레이아웃의 뜻은 자리 배치를 얘기합니다. 자리 배치. 근데 우리가 색채학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채학. 그렇죠. 음. 색채학에도 우리가 원, 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색채학. 예, 그래서 전공하신 분들은 우리가 색채학에 대해서 학사 일정에 따라서 다 하게 되죠. 근데 색채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 레이아웃을 또 색채학, 이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의 법칙, 뭐 먼셀의 법칙이냐, 요하네스 이탄의 그쵸? 색채학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지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보라색이 색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밑에 보면 제가 원을 그려놨습니다. 그쵸?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게 바로 세계 순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환이 바로 우리가 색채학에서 배운 바로 먼셀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야. 먼셀. 예, 먼셀의 법칙. 자, 예, 먼셀의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셀의 법칙. 예. 우리나라는 면설의 표색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 먼설의 법칙인데 자, 그냥 이 말도 쓸게요. 예, 처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글로 쓰면 먼설의 법칙인데 먼설의 표색계를 우리 대한민국은 쓰고 있다. 예, 표색계. 예. 자, 먼설의 법칙.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먼설의 법칙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색상화, 20색상화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바로 무지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과 주황을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빨강, 주황, 노랑을 이렇게 묶어서 온난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빨강, 주황, 이렇게 노랑을 합쳐서 온난색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랑과 남색을 합쳐서 한난색계야. 차란자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과 보라는 중성색이라고 그래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빨강과 초록은 보색 대비라 그래요. 반대되는 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라색에 반대되는 색이 뭐가 있을까요? 노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작품 디자인된 걸 가지고 잠깐 보색 대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라색과 노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에 반대되는 색,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보색 대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연출할 때는 이렇게 유사색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빨강, 주황의 사이는 그쵸? 다홍색, 붉은 그쵸? 주황이 있다라는 거야. 주황과 노랑 사이에 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과 초록 사이에 그래서 연두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초록과 파랑 사이에는 청록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파랑과 남성 사이에도 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 그쵸? 예, 사이에 색이 있고요. 보라색과 빨강에도 사이에 붉은 보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사색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포스터 디자인을 이야기를 할 때 컬러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 개수는 많게는 세 가지, 적게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그 개수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주노는 우리가 한 가지 계통이라고 해서 한 가지다라고 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컬러 개수를 칠 때 그렇게 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스의 표색계, 먼스의 법칙도요, 우리가 이렇게 색상화, 10색상화, 20색상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무지개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야, 색채학도. 그렇죠? 무지개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 레이어, 자리 배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컬러 연출할 때 여기에는 무채색은 없어요. 그렇죠? 유채색만 있는 거죠. 검정, 흰색, 회색은 무채색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유채색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컬러만 가지고 연출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왜 그러냐면 무채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컬러이다 보니까 서로 돋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컬러가 다른 컬러는 이렇게 다른 컬러를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컬러가 또 죽어 있는 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채색이죠. 무채색은 백단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유채색들을 더 돋보이게 해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자, 계속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다음 단계로 제가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는요, 이렇게, 자, 제가 잠깐, 요게 다음에 있고, 이제 요거. 자, 세계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채색에는 유채색과 무채색이 있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유채색은 바로 뭘 얘기하죠? 무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 그래서 무지개 컬러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채색은 없음 물자 써서 검정과 채색이 없다. 검정과 흰색과 회색이라는 거예요. 검정, 흰색을 합치면 회색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스터 디자인을 다 컬러로 이제 컬러로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 글씨는 검정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채색을 검정과 흰색, 회색을 잘 활용하면 디자인이 더 멋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채색이 누구를 돋보이게 해줘요? 유채색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무채색은 무슨 역할을 한다? 백업 댄스 역할을 하는 거야. 백댄서 역할. 예. 그래서 정식 명칭은 백업 댄스죠. 그래서 백업 댄스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백업 역할. 그쵸? 백업 댄스라고 그냥 할게요. 우리 왜 가수도 노래 부르면 백업 댄스, 그쵸? 예, 백업 댄스의 역할이라는 거야, 역할. 예, 무채색은. 왜? 가수들 돋보이게 하려고. 그쵸?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빨주, 노초, 파, 남, 보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검정과 흰색과 회색이라는 거예요. 무채색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요. 안정감 있고, 그리고 튀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너무 튄다. 그러면 물체색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색 바탕에, 그 회색 바탕에서 여인이 얼굴도 회색이래요. 근데, 립스틱이 아주 붉은색 스칼렛색이래요. 그러면 그 스칼렛의 그 제품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배경이나 여인의 얼굴은, 그쵸. 흑백일 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더 립스틱이 화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바로 세계 3요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 3요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계 3요소는 빨강, 노랑, 파랑. 그래서 요하네스 2탄의 그 표색계는요, 빨강, 노랑, 파랑을 한답니다. 요하네스 2탄은. 그래서 빨강, 노랑 합치면 뭐가 나오죠? 예, 주황이 나와요. 그러면 노랑과 파랑이 합치면 뭐가 나오죠? 그쵸? 뭐가 나오죠? 녹색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파랑과 빨강이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보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하네스 이태는요, 빨강, 노랑, 파랑 가지고 색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색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색의 3요소는 빨강, 노랑, 파랑이라면 색의 3속성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색상. 자, 여러 가지 컬러, 바로 유채색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채도는 뭐죠? 채도는 탁함과 맑음을 얘기를 해요. 탁하냐, 맑으냐. 그쵸? 만약에, 무채색, 흰색, 회색, 검정이 합쳐지면 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흰색, 회색이 섞이지 않은 것들은 색이 아주 붉은색인데 흰색, 회색이 안 섞였대요. 아주 그 원색의 그 붉은 컬러. 그거는 채도가 높은 거죠. 그쵸? 명도도 높고. 근데 노랑은 어떻죠? 명도는 높지만 채도도 높아요. 그것도. 그쵸. 근데 빨강과 노랑은 명도는 누가 더 높냐? 노랑이 더 높죠. 밝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명도, 바로 밝음과 어둠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명도는 우리가 밝음과 어둠을 얘기하기 때문에 색깔 중에서 가장 우리가 컬러 중에서 명도가 밝은 게 바로 노랑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채색 중에 검정, 흰색, 회색 중에서 어떤 게 농도가 가장 맑을까요? 흰색이죠, 바로. 그쵸.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간식 먹은 게 좀 살에 걸려가지고 계속 기침 나오네요. 예. 자, 이거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지우고, 이거 다 드릴 겁니다. 이거 중요한 자료니까요. 꼭 나중에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색채형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크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만 이해하고 있어도 아까 포스터 디자인을 한 거에서 그래 해도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은 간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어도 실무에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대비에는요. 자, 대비에는 이렇게 뭐가 있냐? 색상 대비가 있고 면적 대비가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 핵심에 있어서의 조형적 요소로서 그리드 시스템이 확립된 상태에서 통일성과 조금의 변화와 대비란 말 나오잖아요. 대비라는 거는 색상 대비도 있고 면적 대비도 있고 크기에 대한 대비도 있는 거야. 등등등등. 그런 것처럼 색상 대비가 있고요. 그쵸? 색상이 어떠냐랑 대비되는 건 노랑 바탕에 빨강이 있다. 대비가 되죠. 그다음 면적 대비. 면이 넓으냐 적으냐? 면적 대비. 색상이. 노랑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파랑의 면적은 좀 작아요. 그 면적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연변 대비는 뭐냐? 단계를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세 개 단계 연변 대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미술책에서. 어두운 색, 점점, 그쵸. 여기는 흰색, 점점 그쵸? 어둡고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검정이 나와. 이게 우리가 11단계는 1단계부터 11단계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빛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는 흰색, 옆에는 조금 어둡고, 여기 옆에는 더 어둡고, 그 그림자 생기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 자, 이렇게, 그쵸? 우리가 그 입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린 그거를 연변 대비를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그림자를 또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깐 질문해 봅니다. 제가 화면을 좀 빨리 돌렸는데, 자, 여기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바탕이 회색 바탕이에요. 회색 바탕에, 자, 지금 컬러가 들어갈 때, 붉은색 컬러도 아니에요. 그냥 스카이 블루 쪽입니다. 어떻죠? 여러분들? 여기 회색 바탕. 자, 여기는, 무채색입니다. 흰색도 있고, 검정도 있고, 회색도 있어요. 무채색. 그쵸? 예.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무채색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유채색인데 블루 계열이에요. 그쵸?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채색.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예. 그쵸? 무슨 질문을 하냐? 자, 유채색. 자, 여기서는 컬러가 몇 개일까요? 컬러 개수를 친다면. 그죠? 한 개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회색, 검정 따질 필요도 없죠. 이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한 개예요. 근데 컬러가 한 개인데 바탕이 무채색, 회색, 흰색, 회색, 회색이에요. 그냥 아주 그죠 컬러가 없어요. 그레스케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더 뭔가 모던하면서 돋보인다라는 거죠.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런 관계를.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일단 지우고. 자, 됐으면은, 자, 자, 제가 이제 모양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색의 감정이 있대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왼쪽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면 색의 감정 이미지 맵 구성이라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죠, 지금? 계열이 무슨 계열이죠? 예, 노랑. 자, 이 빨주노는 옴란색 계열이라서 어때요? 따뜻하죠? 느낌이 따뜻하죠? 야, 이거 접니다, 저. 예, 저예요. 예, 예. 다 저예요. 예, 예. 음란색 계열이에요, 음란색. 예, 예. 저작권 때문에 다른 사람 안 하고 저 사진. 예. 그래서 다 따뜻한, 그쵸? 예, 색이에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죠? 예,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이고. 자, 여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여기는 체코 프라 까르르인데, 어때요, 여기는? 되게, 어때요? 그쵸? 차가워 보이죠? 예, 추워 보여요. 여긴 따뜻해 보이는데. 여기는 어떻죠? 예, 시원해 보여요. 그쵸?
예. 그래서 위에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온도를 한번 떠볼게요. 온도는 4래요. 여기가. 예. 온도가, 자, 온도는 4 정도라면 여기는 온도가 3이래요. 그럼 여기 온도는 1이에요, 1. 1. 그렇죠. 이렇게 따졌어요. 중량감은 어떻죠? 여기가 3이라면 여기는 4. 여기는 4. 그러니까 차갑고 이러니까 무겁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연 2, 3, 5 뭐 이렇게 된대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런 느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온도는 5번은 뜨겁다. 4는 따뜻하다. 3은 중간이다. 시원하다, 차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걸 다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예. 자, 이렇게, 따뜻하다, 차갑다, 더 차갑다, 무겁다,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계속 이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제가 설명한 거고요. 예, 이거는 이미.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요. 이런 배색이 있어요. 부드러움, 딱딱함, 동적인, 정적인.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요. 배색의 이미지 표를 스케일을 보면요. 여기 우아함. 왼쪽은 동적이고 오른쪽은 정적인 면이에요. 그렇죠? 되게 정적이고 은은하고 점잖은 색들이에요. 밑에는 딱딱하고 무겁고 그래요. 위에는 부드럽고 파스텔 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영화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색깔을 보여주면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침대 위에 뭘 걸어놓죠? 모빌을 걸어놔요. 그래서 모빌은 컬러로 걸어놓으면 절대 안 되며, 예, 뭘로 걸어놔요? 흰색, 검정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라고 나서 나중에 컬러를 구별할 때 아이들이 이제 색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는 파스텔 톤 부드러운 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왜? 부드러운 파스텔 톤에서 아직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거를 이제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핑크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색 컬러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 레고를 보면 어때요? 다 빨강, 노랑, 파랑인가? 파스텔 톤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자라고 나면 그때 이제 그때서 파스텔 톤을 배우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색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먼셀의 표색계죠. 그쵸. 가장, 그쵸. 이렇게, 아까 빨간색, 파란색 얘기했었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볼게요. 이건 이야기를 한 거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야기가 된 거고요. 자, 이것도 다 이야기가 된 거죠.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제가 얘는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찍을게요.